요즘 60대는 노인 축에 끼지도 못한다는 말이 있죠.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가량을 차지하는데도 한국의 정년은 세계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인 60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년 연장 시급한 건지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한국의 정년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짧다, 맞습니까? 네, 주요 선진국들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늦추는 추세입니다. 한국보다 정년이 짧았던 중국마저 지난달 공산당 회의에서 법적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때문입니다. 스페인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정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예 폐지한 나라들도 있는데요. 대만은 지난달 만 65세 정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과 영국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미 오래전에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가 은퇴한 다음에 소득 공백 기간이 좀 많아져서 그렇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선진국 중 가장 적다는 겁니다. 올해 정년을 맞은 1964년생은 63세가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평균 은퇴가 55세임을 감안하면 다수 은퇴자가 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근 10년간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정년을 늦추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일본에선 재고용 방식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의 76.4%가 고령자를 재고용하고 정년 이전 대비 70%의 임금을 줍니다. 회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건비로 숙련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차가 정년을 마친 기술직 근로자를 2년간 재고용하는 제도를 자체 운영 중입니다. 자, 정년이 늘면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잖아요. 청년 일자리와 좀 상충된다,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정년 연장 추진을 발표하자 가뜩이나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반발했는데요. 정년 연장에 앞서 청년과 고령층의 일자리 균형을 유지할 효과적인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합니다. 업무의 측면, 직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년 연장과 청년 문제는 따로따로 해법을 잘 구사하는 것의 문제지 상호 충돌의 문제로 고려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정년 연장 문제는 노인을 몇 살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규정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노인 연령 기준 먼저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노인 기준은 연금과 정년, 복지제도 등 여러 사회 정책과 연결돼 있습니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연령은 65세로 굳어졌는데요.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 결과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0.5세였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연령 기준을 재검토 중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취업과 동시에 노후 대책부터 준비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고령화가 빨라질 만큼 정부도 이 대응도 좀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